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뜨니까 난리가 아니네요. 네, 지역문이 열렸느냐 아니면 선빵을 맞았느냐. 네, 엔비디아, 테슬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집이 우리는 엔비디아 집인 줄 알았는데 저 PBR주가 아닐까? 소문난 잔치집은 혹시 우리의 명언대로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걸까? 머리가 복잡한 2월 21일 수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오늘 장을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다우는 0.16, 나스닥은 1.08, S&P 500은 0.84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나스닥의 핵심인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일단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D-1 거래량 폭발, 장중 6%까지 하락해다 지금 4%까지 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는 글로벌 개미들의 모든 집합체라는 거죠. 우리만 여기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글로벌 시장의 심리가 폭발하면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 상당히 글로벌적인 변동성, 심리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현상입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제적으로 실적을 누가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D-1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없는데 미리 좀 줄이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어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리드 타임이 줄었다. 준 이유가 뭐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 일시적으로 미리 팔자가 나오는데 오히려 선빵을 맞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발표가 또 반대로 생각보다 좋으면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탄력과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페이스X 미 정부와 과거 18억 달러 규모 기밀 계약을 체결한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서버 장비를 개발하겠다. 이건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거네. 양수 겸장이니까 대신 엔비디아에게는 부정적이다. 이런 이유도 좀 오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엘리언이라고 글로벌 채권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인플레 목표치로 향하는 마지막 과정이 가장 어렵다. 결국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죠. 이것만 잘 통과하면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고통은 좀 더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상당히 중요한 기록 포인트지만 결국적으로는 눈이 자꾸 와서 쌓이면 결국 무너지죠. 지붕을 무너뜨리듯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미 1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비 0.4%나 하락했다.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네, 경기 선행지수. 캐나다 1월 CPI 전년비 2.9% 상승하며 예상을 대폭 하했다. 생각보다도 낮게 상승한 건 2%대 캐나다도 들어왔습니다. 미국 23일 날 대러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겠다. 푸틴, 나발레니 사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 포토샵인 어도비, 우리 소라가 발표되니까 어도비가 주가가 박살났죠. 금요일날 PDF를 요약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AI 비서를 출시한다. 제가 봐서는 이 소라가 나오면 어도비는 죽을 것 같아요. 네, 어도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원달러는 모처럼 103까지 내려왔는데 103.937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 국채금리도 살짝씩 빠졌네. 2년짜리 4.608 4.8bp 하락을 하고 있고 10년짜리는 4.272 2.3bp 금리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66 네, 77달러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는 3.62 마이너스 3.62% 하락을 했고요. 네, AMD는 마이너스 5.09. AMD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큽니다. 엔비디아 지금 제 시간으로는 4.75%. 네, 아직 장이 30분 남아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마이너스 0.55.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3.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좀 올랐네. 플러스 1.08. TSMC 마이너스 1.07.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0.61, 52,151달러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의 박살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빵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밸류업 케이스가 있었다. 밸류업에 대한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누구냐? 바로 메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판 밸류업의 가장 큰 좋은 케이스가 메타였는데 먼저 비용 통제를 했다. 메타가 2022년에 급락할 때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기반 SNS는 미래가 어둡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초기 반등 시 시작은 12배까지 떨어지는 PE 구조적인 리레이팅 정도로 치부를 했다. 디릴레이팅이죠. 얘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줘야 되겠구나. 그러나 우려가 무색하게 AI 관련주도 아니었고 신사업도 없는데 메타는 15개월 만에 5배가 상승하는 그런 뚝심이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 포인트다. 너무 일본 케이스만 봤는데 미국의 밸류업 케이스의 대표적인 성공한 메타는 어떤 거냐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메타를 지금 회자되는 밸류업에 전형적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좋은 A라는 거죠.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내면서 가신성이 높은 외형 성장을 하고 있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하면서 주주하는 정책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15개월 만에 5배가 상승하는 놀라운 성장 밸류업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일본형 밸류업을 볼 것이냐 미국형 밸류업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거죠. 2022년도를 컨센서스보다 낮은 분기 매출 목표치를 제시하던 메타는 그의 4분기부터 예상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주기 시작했다. 실제로 상단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매출 축소에 대한 걱정을 덜기 시작했다. 메타는 직원 수를 4분의 1이나 줄이면서 2022년 4분기에 20% 미만으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을 2023년 4분기에 41%까지 개선시키는 놀라운 뚝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가장 구조조정을 잘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구조조정을 꺼린 알파벳과 반대적인 모습이다. 같은 기간의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었지만 EPS 증가율이 129%까지 증대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 2022년 저점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면 S&P 500은 뭐 거의 50%인데 엔비디아는 500%이고 메타가 4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엔비디아와 메타인데 메타는 구조조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이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메타처럼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고 EPS가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쓰는 그러한 선순환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력 회복은 과거에 비해 약했지만 매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EPS가 크게 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자사주를 굉장히 꾸준히 사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산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를 그렇게 열심히 살 만한 기업은 많지 않은데 자사주에 대한 투자가 결국 메타를 살린 측면도 있다. 메타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2021년부터 자사주의 매입 속도를 높였다. 코로나 국면을 걸쳐서 쌓인 현금을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0년에 60억 달러 수준에서 21년 440억 달러까지 7배까지 늘리는 그러한 대대적인 자사주 주주 환원 정책을 썼다는 건데요. 2022년 증시 약세와 더불어 주식 가격이 빠르게 내리는 동안에 주주 환원을 지속해 280억 달러를 샀다. 2023년에 200억 달러 자사주 프로그램 잔여분 500억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2022년엔 전체 상장 주식수가 4.6%나 줄었다. 주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죠. 이 점 중에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실점, 저점 통과가 동반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급격하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2023년 1분기 메타는 76% 올랐는데 퍼가 13배에서 디레이팅돼서 13배까지 떨어졌다가 24배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배 내외를 제외하면 퍼는 2024년 1분기 처음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30배까지 다시 레벨업이 됐다. 이렇게 꾸준한 자사주가 하루 이틀 보지 않고 2021년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사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결국 주가를 5배까지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현금이 증가하면서 자사주 매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게 바로 릴레이팅으로 되고 기업 EPS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채웠다는 거죠.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미국판 밸류어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메타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공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으로 이 전해액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게 지속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를 분석해서 올렸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반복된 내용이죠. 먼저 솔브레인 홀딩스의 상승 원인을 보면 해당 종목 급등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 IRA 내에 FEOC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의 우려 기업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만든 기업들은 문제가 있다. 거기서 도달된 부품이나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FEOC인데 세부 지침을 통해서 누구를 공략을 했냐. 중국 기업을 공략한 거죠. 미국 생산된 전기차의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결국은 누가 반사이익이 됐냐. 한국이 반사이익이 됐다는 거죠. FEOC가 가장 큰 우리 엔캠이라든지 전해액 관련 기업들의 상승의 동력이 일단 기본 동력은 바로 FEOC의 수혜주다.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사인 얼티엄 셀즈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분리막과 전해액 밸류 체인이 어디서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폭등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 투자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 투자가 있다. 올해 들어 엔캠에 대해서 주식을 2,746억이나 순매수를 했다. 이것은 셀럽, 선 XX 이름을 가진 셀럽의 영향이 크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를 할 정도로 엔캠에 대한 순매수가 1위할 정도로 컸죠. 코스피, 코스닥 시총을 다 합쳐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엔캠으로 쏠려 들어갔습니다. 에코앤드림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 원인은 바로 FEOC의 수혜주다. 그래서 동사를 집중 공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증권가는 향후에 더 올라갈 거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전히 버블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 1년간 셀 업체, 양극재 상위 10개 업체의 주가 평균이 마이너스 29%였다. 그런데 소재 상위 8개가 144%나 급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소재가 셀의 OEM에 오는 이 기본적인 서프라이 체인인데 중간에 있는 이 양극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박살이라는데 소재가 좋을 수 있느냐. 언젠가는 이들도 분리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다. 따라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솔브레인 홀딩스 상치고 엔캠 올라가고 33만 원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엔캠은 시총이 5조 7천억까지 올랐고 퍼는 41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2022년은 154억, 올해는 많아봐야 한 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5조짜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이제 물음표죠.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올해, 내년, 24, 25년 또 여기에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을 최상으로 때려서 땡겨왔을 때가 지금 5조 이 수준이라는 거죠. 네, 이 수준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계기만 되면은 다시 토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솔브레인도 어제 1조 7천억까지 올라가고 퍼가 20배입니다. 홀딩스가 20배다. 그럼 여러분은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물론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주사죠. 네, 홀딩 컴퍼니이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사업자 회사인데 문제는 이 안에 2차전지 전액에 대한 비즈니스를 둘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국내는 솔브레인이 하고 그다음 해외 쪽으로 가는 좀 단가가 비싸고 향후에 성장이 큰 것은 홀딩스가 하면서 이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두 회사를 나눴다. 또한
이 솔브레인은 그 안에 이제 에천트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소재 부품들이 작년에 좀 어려웠었죠. 어려운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많은 물량을 홀딩스가 주로 하고 홀딩스가 자기 영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솔브레인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FEOC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투자자들이 솔브레인 홀딩스로 쏠린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첨보는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첨보는 보시면 우리가 전해액은 전해 질과 유기용매와 첨가제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2차 전지 산업에서 전체를 배터리를 100으로 한다면 양극재가 36%의 가격을 매기고 있고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입니다. 이 전해액을 만든 회사가 엔캠, 동아 일렉트로나이트,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죠. 전해액은 첨가제 30%, 전해액 40%, 유분 30%로 돼 있는데 전해액 내에서 첨보가 만드는 것은 전해질 또 일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전체 전기차의 2% 이하라는 거죠. 2% 이하면은 이것을 다시 골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2026년에 가야 IRA 보조금을 다시 책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첨보는 같은 전해액 전해질을 만들지만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솔브레인은 국내에 조금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외가 되고 있고, 이러한 미미한 차이점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첨보는 다시 한번 왜 개판이냐. 첨보는 2023년 연말 발표 IRA 중 미소 광물 관련 내용에 따르면 아주 작은 핵심 광물 중 광물 내 원가 비중이 2% 미만인 아주 미세한 부분이 첨가됐을 경우 정제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온산지 파악이 어려운 특정 광물에 대해서는 온산지 규정 적용을 26년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첨보는 지금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없고 솔브레인 홀딩스나 엔캠이나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사의 첨가니 및 전해질이 미소광물에 포함될 리스크가 존재하면서 관련한 세부 내용은 추후 구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이 탈중국 기조는 유지될 전망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주가는 정말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올라오긴 할 수는 있겠지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될 것 같아. 하지만 길게 보는 투자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의 역습이 매우 부정적으로 오늘 반영될 하루가 될 것이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하락하는 선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개미들의 모든 심리적 효과가 함께 응축돼 나타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모든 개미들이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오늘은 저 PBR주 등 성장주 대척점에 서 있는 종목들의 진격이 전망돼 오늘은 누가 어느 패를 두고 고스톱을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 문제는 내일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일 것인데, 만약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는다면 오늘 미리 선빵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동 매매는 좀 반대다. 복불복인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동안 상승에 대한 기술적 조정 그 정도이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3월 말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거기에 오면 50% 정도 팔고 그걸 가지고 좀 저평가된 것을 또 돌려서 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아침 시작하자마자 폭탄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쫄지 마시고 배에 힘주고 좀 견디자. 내일 다시 반등에 올라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침입니다. 힘든 아침입니다. 배에 힘 꽉 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 많이 날려드릴 테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잘 이겨냅시다.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